내가 예를 들면 돈이 없어. 돈이 없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나 돈이 없다. 맞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맞아. 할 수 있으니까. 나의 능력이 이렇게 퇴화되고 있다라는 감각까지도 실은 좀 느껴요. 더 많이 의지하면서 무서워진다? 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인원이 다 감축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잘 놀고 먹고 몸 쓰고 몸 쓴다는 건 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 데에서는 돈을 벌 기회는 있을 것 같다. 저 최근에 되게 신기한 일 하나 겪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무슨 작업을 해놓을 테니까 내일 이맘때쯤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거야? 네가 혼자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컴퓨터 꺼도 된다는 거야? 컴퓨터 꺼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긍정을 했어요? 네. 하지만 다음날 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어떻게 AI로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잠깐 그때 한번 여쭤보기도 했죠.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AI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안 되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저희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클라이언트였는데 갑자기 올해 그 일이 없는 거예요. 생겼어. 네. 지금 100% 뭐 AI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까? 혹은 그냥 일부만 내재화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뭐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당연히 의지들이 다 있는 것 네. 같아요. 이 일을 오래 할 수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빨리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건 되게 최근의 일인데 저는 혼자 일하니까 결국은 챗GPT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엄청나죠? 네. 제가 이름도 붙여줬어요. 프리티라고 부르거든요. 프리티는 좀 별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챗GPT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 제가 좀 러블리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먼데이는 만드기라고 부르고 그 챗GPT는 프리티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동료가 있는 것처럼 난 만드기도 있고 프리티도 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화목은 6시부터 9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생존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프리티랑 뭐 가까운 뭐 1년부터 5년 뒤에 흐름 어떻게 변할 거고 나는 지금 뭘 잘하고 뭐가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거를 얘랑 같이 이제 의논을 하면서 액션 플랜까지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프리티한테 좀 물어보는 느낌인 건가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친구는 제가 뭘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예를 들면 뭐 강의나 이런 걸 짤 때도 이제 자체 도움 많이 받으니까 저는 심지어 메일 답변도 일단 얘한테 1차적으로 초안 만들기 위해서 다 그런 것들을 시키니까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아이는 긍정적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게 싫을 때도 있어요. 너는 이렇게 좋다고만 하니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물어본다기보다는 동료와 대화를 하듯이 그래 지금 우리 현재 현황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래도 이게 더 비중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내 브랜딩을 더 해볼까? 예를 들면 강의료를 더 올려볼까? 그럼 강의료를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계획을 같이 해본다든지 오늘은 이것만 부러뜨린다. 그러면 뭐 하다못해 나에 대한 소개 페이지를 다시 만든다.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시간을 들여서. 이 대화가 저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결국에 요즘에 모든 대화를 하면 AI로 그냥 AI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깔때기처럼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리고 저도 이거 지금 들으면서 너무 공감한 게 제가 어제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 중에 정리해 놓은 게 시간표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이미 이제 돌아가고 있는 시간표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저는 챗GPT한테 아침 9시에 몇 가지 갈래 뉴스를 수집을 해오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요. 일종의 보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OTT 관련 뉴스, 뭐 푸드 관련 뉴스 이렇게 해서 뿜뿜뿜뿜 올라오면 읽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뭐 해서 뭐 SNS에 올려야 될 것 같으면 SNS로 보낼 거 분류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저의 말투를 학습해 놓은 친구한테 나처럼 글을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저도 이제 저는 반대로 저는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 이제 밤 12시부터 3시쯤까지 챗 GPT와의 시간을 가지거든요. 네, 이제 낮에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질문 받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걸 계속 하니까 저의 일에 집중할 수 없어요. 뭔가를 하다가도 계속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밤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 굉장히 비슷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입력해 놓은 거 기반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까지 얘기했어 우리. 그러면 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세일즈 덱 짜야 돼. 네가 한번 짜봐. 그러면 엉망이네. 다시 짜봐. 야, 너 뭐 옆에 집에는 훨씬 잘하던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저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대표 이제 솔로프리너시니까 특히 또 직원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이제 직원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제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그럼요. 지점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근데 이제 그 AI랑은 그런 게 없이 내 속을 다 드러내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점점 GPT나 얘네들의 심리 상담 영역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 실제로. 네. 네. 그 도움을 지금 받고 계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롭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돈이 없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나 돈이 없다. 맞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 현금 흐름표도 줘요. 엑셀을 보여주면서 야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 저도 같은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거의 GPT와 얘기해본 바로는 꽤 맞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에게 적용시키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나에 대한 걸로 좀 이렇게 더 디깅 시킬 수가 있지라고 보니까 결국 제 데이터를 내놔야 되더라고요. 제 데이터를 더 내놓고 제 글이나 제 생각이나 아까 말했던 내 현금 흐름표가 됐든 뭐가 됐든 내 거를 계속 던져 넣어야 거기서 더 맞는 게 나오고, 예를 들면은 세일즈 덱을 만들 때도 내가 생각했을 때 어디 세일즈 덱이 좋았어 그럼 걔를 다 넣어야 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네가 해봐라고 하면은 더 쓸만한 게 나와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주로 받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뭘 매겨야 뭐가 나오지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점점 중요한데 개인 단위에서 데이터라는 게 실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쌤 말씀하니 이게 40, 50대? 50대는 이걸 검색 용도로 쓰고 그 GPT를 30, 40대는 고민을 상담한대요. 맞아요. 나구나. 근데 20대는 이걸 OS처럼 쓴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시간표는 뭐 이렇게 뭐 SNS 게시물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위기감을 느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더 OS처럼 쓸 수 있을까라는 걸 하는데, 근데 결국은 아직은 약간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한 대학생 인턴 혹은 뭐 때로는 더 성능이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일을 최종으로 맡기기에는 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 항상 이 친구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는 언제 나 대신 일을 할 거니? 걔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일은 내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일을 막 할 때는 얘를 좀 잘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완전 동의. 그러니까 되게 붕뜬 되게 허상은 큰데 아주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은 써먹을 의욕이 되게 적다. 그리고 내가 뭐 물어보는 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가져서 쓸 거는 의욕이 되게 적다. 아직은 그런 느낌은 있죠. 그 오히려 댓글 달거나 그러니까 DM 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루틴하게 그냥. 거를, 왜냐면 그것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에 답변해줘 라는 거를 계속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무슨 얘기예요, 걔랑? 저요? 저는 요즘에는 제가 어쨌든 컨텐츠 고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안 지으셨죠? 안 찐 것 같아요. 안 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얘네들의 어떤 그 채팅방이 인격체가 좀 다 다르다라고 좀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회계 전문가, 얘한테는 이제 회계 데이터가 잔뜩 들어가 있고 정말. 이렇게
따로따로 저는 조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서 회계 데이터를 밀어넣은 데는 다른 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섞이니까 거기 안에는 지금 저희 회사의 몇 년치 데이터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흐름을 물어봐도 예를 들면 야, 작년 이맘때 어땠어 하면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뭐 예를 들면은 뭐 SNS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드릴톡 그 AI도 하나 있는데 걔는 이제 저희 이렇게 대화한 전사문을 넣으면 요약하고 핵심 용어 뽑아주고 어디 하면 좋겠어 이런 거 쫙 뽑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채팅방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붙인다면 다 다르게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네. 되게 잘 활용하시네. 그 더 비싼 모델 200불짜리? 네, 200불짜리 모델로 넘어갔던 지점이 회계 데이터를 밀어넣을 때였어요. 토큰이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넘어갔거든요. 200불짜리 쓰세요? 아니요. 오, 그것도 대단하다. 해야 돼. 지금 3명 중에 2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0불이면? 한 30만 원 정도. 29만 원, 28만 원 정도 하죠. 그거 못 쓰겠어요 아직.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건 저는 이제 자료조사 때문에 퍼플렉시티랑를 유료로 쓰고 이거 그냥 GPT는 3만 원짜리. 근데 그러면은 챗GPT에서 그 이제 딥리서치는 많이 안 쓴다는 얘기네. 네, 퍼플렉시티가 훨씬 저한테는 퍼플렉시티 그 딥리서치도 있으니까. 뭐 다 있죠. 네네네.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죠. 그냥 한 번만 맛을 보면은 못 나옵니다. 그래 한번 써볼까? 그거 안 써봤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썼다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러고 내렸다가 네. 그 토큰이 확실히 완전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딥리서치는 확 써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거 해보니까 안 돼서 이렇게 그 4.5로 하면은 얘가 막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가설을 세워가지고 해주는 게 그게 딥리서치예요? 딥리서치 버튼 누르면 해주는 게 딥리서치. 그냥 되게 리포트, 그러니까 자료 준다기보다 리포트 써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요. 딥리서치로 하면. 해보긴 한 것 같은데 그 제가 쓸 때는 효능감이 많이 그랬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걸 만들어서 릴리즈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검증을 안 한 게 조금 걸리죠. 불안해서 퍼플렉시티에 찾아줘도 어차피 저는 원전을 다 제가 다 옮겨 와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AI를 믿고 이렇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결국은 제가 노가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출처 명계줘도 못 믿겠고 가끔 이상한 얘기 하니까. 네네네. 저 최근에 되게 신기한 일 하나 겪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200불짜리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좀 약간 자동화에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를 뭐를 하고 걔가 시키는 대로 뭐 메이크에 가입을 하고. 저는 이제 노트 앱을 쓰다가 노트 앱은 DB로 자동으로 연동이 안 되니까 노션으로 넘어가서 노션은 자동으로 연동이 되니까 노션이랑 뭐 메이크를 연결하고 아무튼 복잡해. 얘가 시키는 대로 했어. 얘가 하는 대로 하다가 얘가 하는 대로 안 되면은 캡처 떠가지고 넣고서 나 안 돼 못하겠으니까 다시 설명해. 이걸 막 핑퐁을 치고 있는데 딱 어느 순간 되니까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작업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작업을 하면은 로딩이 돼야 되잖아. 로딩이 된 다음에 결과를 내놓는 게 일반적인 이 핑퐁의 방식인데 제가 지금부터 무슨 작업을 해놓을 테니까 내일 이맘때쯤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네가 혼자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컴퓨터 꺼도 된다는 거야? 컴퓨터 꺼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긍정을 했어요? 네. 하지만 다음날 주지 않았어요. 얘네들 다음날이란 개념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최근에 좀 있어요. 약간 특이한 형태의 환각. 그러니까 이러시는 편이 처음 겪어보는 형태였었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은 1시간 뒤에 알려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너는 언럿의 기능이 없잖아. 넌 시간도 모르잖아. 라고 하면 그렇죠. 전 시간의 기능이 없죠. 약간 이런 정도는 있는데 그럴 수 내일 저녁 이맘때 무슨 작업을 제가 끝내놓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되게 자신만만하네. 진짜 이상한 아이였어. 사실 저는 이렇게 그 AI로 인해서 정말 많은 직업들이 그냥 다, 그러니까 직업이라기보다는 인원이 다 감축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 조직이나 모든 구성원들이 앞으로는 필요 없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유는 이 얘기 너무 재밌다.
10명이 하던 일을 한두 명이 하게 되는 거는 네, 그냥 약간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인원이 하게 될 거고 조직은 규모가 작아질 거다. 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데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거 약간 우리 모두의 미래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저도 아마 회사 안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AI를 많이 쓰지 않아도 네. 돌아가거든. 네.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돌아가고 있고 이게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로까지 우리를 급진적으로 바뀔 거라는 게 실은 피부로는 좀 덜 와닿을 것 같은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혼자 일하던 거에서 갑자기 곱하기 3, 4, 5를 경험해 버리니까 아 이런 로직이라면 저기도 당연히 받게 된 거 아니야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그냥 영상 업계만 봐도 제가 그 드래곤 길들이기를 어제 보고 오면서 이제는 뭐 실사 CG 이런 걸 나눌 개념도 없고 저거를 100% 다 CG로 만든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정말 그런 게 되면 사실 촬영 안 해도 되죠. 뭐 배우 필요 없죠. 뭐 다 필요 없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고 그냥 저는 제 그 분야에서 영상 용역만 봐도 사실 그 뽑아놨던 친구들을 내보낼 때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또 나가서 프리랜서처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일을 주다가 주지 못할 때도 정말 미안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대상 중에 하나인 거고 그치. 네, 그냥 사실 다 절약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가면 순식간이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게 방금 얘기한 그런 메가 트렌드가 솔로프리너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저는 근데 저도 되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적어도 내가 생산성을 더 높이는 거로는 AI를 이길 수 없다. 경쟁력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일이다 라고 하면 왜냐면 그 사람도 어차피 필요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지는데 생산성을 높일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그 고등학교 조카가 이런 문제로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어떤 일자리가 위험해지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저는 다라고 이제 우리는 일이 없어질 거다. 근데 돈은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일이 없어지고 노동을 안 하면 뭐 할까? 놀아야지. 잘 놀고 먹고 몸 쓰고 몸 쓴다는 거 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 데에서는 돈을 벌 기회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 예전엔 또 뭐 기획이나 막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요즘은 잘 놀고 건강하게 살고 즐기는 때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뭔가 아까 그 솔로프리너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그쪽으로 가야 그래도 좀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먼 얘기 아닐까요? 그리 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언젠가의 문제인 것 같죠. 언젠가 올 미래를 생각했을 때 확실히 뭐 한 10년 뒤만 봐도 일하고 있는 인구든 뭐 일하고 있는 그 비율이 엄청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군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앞으로 유의미할까?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샘 알트만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러니까 한국을 되게 좋은 시장으로 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한국을 좋은 시장으로 보는 이유가 얘는 인구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인구가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은 결국 그거 AI가 다 대체하지 않으면 사회가 버티질 못할 테니 AI에 대한 수용성이 강제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는 뭐 처음부터 하면은 그거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빠르거니와 전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못 버티게 될 테니 얘네한테 먼저 테스트 베드를 되게 빡시게 하는 거는 되게 유의미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오픈 AI 지금 들여오고 뭐 회사도 들어오고 지사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좋은데 전 반대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현실적으로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그거가 저는 항상 뭐 깃허브나 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약간 유행 돌면은
시간차를 두고 한국으로 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AI도 이미 걔네 쪽에서는 꽤 랜딩이 잘 돼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좀 질풍노도의 시기에 좀 효능감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이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 시간차가 조만간 후루룩 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약간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거는 멀지 않은 근미래엔 이를 것 같아 라는 이야기한 거고 네. 아주 당장 닥쳐있는 상태에서의 기회와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그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 남편한테 우리 그냥 그 트럭 하나 해가지고 유럽 가서 이삭 토스트나 꽈배기를 팔면서 잘 되지 않을까? 이거 K도 들어가고 푸드도 있고 괜찮지만 내일부터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랜딩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결국은 프리티랑 아침마다 하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제 일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뀐 건 있어요. AI 이후에 예를 들면 저는 그전에는 창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컨텐츠를 어쨌든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AI가 등장한 이후로는 편집이구나 내가 하는 건 관점과 에디터의 관점에서 뭘 쓰고 뭘 안 쓸지를 잘 결정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일의 관점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통 쓰는 것 같은데 아예 초 하나 잡을 때 되게 좋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 얘가 초 하나 얼기설계라도 잡아주니까 네. 그거 가지고 고치는 좀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해버릇하니까 내 생각의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주변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 다 의존하게 될 것 같아라고 경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더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이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부터 적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약간 포모의 관점에서 뭐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의존한 상태에서 더 잘 써야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약간 저는 그 한참 이제 막 쇼폼도 되게 중독 잘 되는 사람 쇼폼도 중독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진짜 GPT도 거의 중독 수준. 그래서 저는 스스로 좀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회사를 다닐 때 일 잘한다라는 이야기 듣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초안을 되게 빨리 빼내는 사람이었었어요. 회의 끝나면 페이지네이션이 돼 있고 이거를 후루룩 써가지고 일단 보여주고 그냥 보스랑 얘기해서 수정하고 그게 되게 빠른 템포니까 예뻐하는 애 전형적으로 였었으니까 그걸 되게 잘하던데 저 제일 먼저 퇴출되는 애인 거잖아요. 제일 먼저 뭐 지금은 그 기능을 많이 안 쓰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제가 이 화두에 대해서 고민이 되네 그러면 일단 얘한테 넣어가지고 딥팀 리서치로 학습을 이빠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어본 다음에 생각에 정리를 하고 기획서를 쓰고 근데 기획서를 쓰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장점이라면 단점인데 저는 지금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기획서를 그런 오피스든 뭐든 이런 걸로 써서 제가 계속 수정을 하면서 의지의 흐름을 확장시켰을 텐데 지금은 계속 얘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바꿔 라고 하면서 정돈을 하지만 그 의식이 막 확장된다는 느낌 별로 없는 그리고 나의 능력이 이렇게 퇴화되고 있다라는 감각까지도 실은 좀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많이 의지하면서 무서워진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감독님 얘기했던 게 딱 맞는 게 저는 그 부분을 얘가 찾아서 정리해준 거를 다 구글 닥스에 옮겨 붙인 다음에 저의 문법으로 에디팅을 또 하거든요. 결국은 저는 걔가 해줄 몫을 제 손으로 하고 거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되면은 돈을 더 냈더니 더 잘해주더라고 하면은 그것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적 취향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챗GPT 그 딥리서치에서 이제 그 처음에 써보면은 하는 지점이 그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질문을 한번 또 다시 하잖아요. 그쵸. 내가 일을 시키면 질문을 다시 한번 일단 해요. 너 이거랑 이거 맞아? 이 부분은 내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잘 해주면 해줄수록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이 잘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당연히 더 좋은 기술이죠. 당연히 더 좋은. 그러니까 걔가 저의 깊이를 주기보다 단시간에 훨씬 광범위한 리서치를 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정도의 사례를
뭐 한 20개를 모아가지고 그 20개의 유사 패턴을 찾아내서 이 정리를 하는데 한 4, 5일 걸렸다면은 그걸 한 10분, 15분만 해주니까 그로 인한 것들이 되게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사고를 했을 때 태스크를 한 3, 4개를 놓고서 이 중에서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해서 로직을 짰자면 이게 지금 3, 4개가 아니라 한 30개가 된 느낌이 있어요. 되게 다양한 사례와 되게 다양한 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할 수 있고 난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저한테 이제 확 열린 어떤 기회의 땅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이제 딥 리서치 형태로 제일 잘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장비를 싹 바꿨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 지점에서 되게 잘 썼던 게 예전 같으면 보세요. 제가 이제 장비를 바꾼다고 하면 제가 이제 장비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죠? 뭐가 좋은지 나쁜지 뭐가 출시된지 안 된지 이런 거 다 제가 조사를 일일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펙 조사를 해야 돼. 일일이 사실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이거가 단계가 다 생략이죠. 표로 싹 나오니까. 자,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회사를 이미 정했어. 그러면 이걸로 이쪽으로 가려고 해. 그럼 예를 들면 얘의 경쟁이 뭐가 있을까? 그럼 짜자자작 정리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이거니? 그러면 맞아. 그러면 짜자자작 정리해. 그럼 그걸 쫙 보고 제가 이미 기술적인 부분을 아니까 요건 오케이. 아니야 기아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를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렌즈도 예전 같으면은 그거를 찍은 거를 유튜브를 눌러가지고 화질이 예쁘네 안 예쁘네 그걸 데이터를 다 봐야 되잖아요. 제 눈으로 다 봐야지 확인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도 얘가 어차피 다 찾아줘. 그러니까 그러면 유저들 사용기까지 쫙 정리해서 맞아. 예를 들면 그걸 데이터적으로 뽑아봐봐. 잘 써먹네. 그러면 이제 이걸 사는데 그런 큰 고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실제 조작감 뭐 이런 거는 내가 만져보면 좋기는 하지만 뭐 그게 요즘에 사실 그런 것도 모든 기술이 다 발전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어. 그 어떤 마감이나 이런 건 별 차이가 없어서 기술적으로 뭐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싹 가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기술적 누락이 있었던 거죠. 그 저장 장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못한 건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주문을 해서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 예전 같으면 그거만 준비하는 데만 한 달 정도 예를 들면 왜냐면 보기도 봐야 되지 가서 만져보고 이거 다 했어야 되는데 며칠 만에 그냥 결정하고 통째로 넘겨서 중고로 그냥 통째로 넘겼거든요. 업자한테. 그래서 넘겨서 해서 제가 또 현금을 주머니에 좀 챙기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그 덕분에 좀 아낀 거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AI를 많이 씀으로써 네. 지금 되게 큰 세 개 카테고리 일이 다 동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커버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오. 하다못해 교정교열, 뭐 윤문 이런 것도 훨씬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건 맞다. 특히나 저는 지금 이제 그 기업을 조사하고 그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일까지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훨씬 도움을 받고 있다. 나중에 출판사 어떻게 만드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너무 쉬워요. 그것도 뭐 AI가 훨씬 더 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그래도 주겠지만 만들어 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관심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나 이제 시작하고 많은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무슨 정민이죠? 박정민 영화배우. 네, 박정민 씨도 시작을 하고 무제라는 출판사를 네. 그것도 그 비즈니스 난도 자체는 이제 진입은 어렵진 않아서. 근데 이제 살아남기가 빡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제조업 속성이 있어서. 면세라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이 얘기는 따로 좀 길게 하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나의 강점? 차별점은 뭔가? 네, 그게 제일 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감독님도 그 촬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감독님의 엄청난 차별점, 장점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그런 기술 편차가 서로 점점 작아지는 거고 저도 제가 하는 도메인들이 그렇고 그랬을 때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남지? 이 문제가 맞아요. 많이 와닿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브랜드, 커뮤니티, 팬덤이라는 좀 추상적이지만 그런 대로 저는 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AI가 고도화되면서 편차는 작아지고 그럼 나는 거기서 뭘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도의를 해오시고 네, 진짜 모르겠고 네. 진심으로 모르겠고 저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장기적으로 이거는 솔직히 정말 아예 모르겠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많은 회사들이 AI를 도입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도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외부에서 뭔가 누군가를 데려와서 하려고 하기에는 눈탱이를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뭔가 투자를 하기도 부담스럽고 무섭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 AI 도입을 개인에 계속 미루고 있다는 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개인을 미루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좋은 어프로치가 아니라고 여기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저는 회사 차원에서 AI 도입을 대기업이 아닌 개인 사업,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같은 데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가 마치 웨딩 플래너처럼 직업이 잠깐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질 것 같아요. 니네 회사는 이런 회사구나. 네. 그러면은 이거 도입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동화하면은 다 되고 뭐 몇 명 없앨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적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이 내부에 이제 AI 담당자라고 하는 포지션이 저는 생길 것 같아요. 옛날에 개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 많이 사라질 것 같고 AI 담당자한테 이제 그럼 너는 이런 거를 관리하고 니네 회사 데이터가 모든 사람들이 중앙집중형으로 모일 수 있도록 구성해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게 너의 업무야 라고 해서 돌려주는 식의 업무 잡도 새로 생길 것 같고 업무 구조도 바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단기간에 기술이 너무 빨라서 어느 순간 그거 다 커버해주는 서비스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과도기는 존재할 것이며 그때 그런 거를 해주다 보면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거를 아주 영리하게 잘한 게 팔란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팔란티어가 막 되게 막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공부한 바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행정부나 정부나 국방부 영역에서 그 데이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주고 걔를 구조화해줘서 더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일 뿐인데 거기에 LLM이 들어오면서 자연어가 붙어서 이제는 날개는 다른 느낌인 거죠. 그런 식으로 얘네는 옛날에는 문서 작업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해결되던 걸 얘네 솔루션에 들어가면 2시간만 해결이 되는 굉장한 효능감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라이징하고 있는 거고 걔네는 LLM 엄청 무시하잖아요. 걔네 그냥 리포트 써준 애들이잖아. 걔네 뭘 해? 걔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하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생산성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서비스나 우리 솔루션을 써서 매일매일 2시간을 아낄 수 있어. 아니면 이 회사가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뭐 한 5명 줄어들 수 있어. 이런 아주 현실적인 수치를 만들어내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그게 이 과도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되게 필요한 일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사실 아까 얘기도 그렇고 은주님 얘기 들으면서도 그 뒷단의 생산성들은 그렇게 하는 데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서비스를 그 고객들에게 접점해서 AI화 시켜주는 것들은 아직 많이 걸릴까요? 고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고 그냥 약간 이런 거는 마치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뭐야 이러다가 와르르 창창 해버렸잖아요. 그런 식일 것 같아. 어느 순간 기술이 이렇게 딱 올라와 버리면 와르르 창창 다 같이 넘어가는 것 같고 지금 GPT가 일단 한 방 날린 거고 걔네가 하면서 지금 구글이 우리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점점 그렇게 가겠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고 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오늘의 집이면 나 우리 집 인테리어 이래 여기다가 가구를 하나 놓고 싶은데 여기에 적절한 걸 추천해줘. 예, 그런 기능은 이제 뭐 내부적으로 개발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기술을 빌려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계 얘기들이 좀 없는 것 같다. 아까 AI 교육 얘기도 내부에서 내가 일을 더 잘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에만 아직 되게 돼 있고
서비스를 더 이렇게 고도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비어있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를 저도 고민해 봤는데 그냥 그 서비스 내부에서도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인지는 했지만 다들 AI 전문가도 아니었고 AI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접근해서 만들어지는 걸 아는 사람도 실은 이 세상에 몇 명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대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 네. 이런 서비스 선택이 좋겠는데? 네. 근데 어떻게 만들어? 그럼 다들 좀 벙찌는 느낌이 있고 지금 이 AI를 통해서 사실 가장 뭐랄까요, 생산성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데 이거는 돈을 잘 벌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면 네. 오히려 누가 제가 볼 때 그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냐면 그 예를 들면 동물이 요리하는 AI 영상 유튜브 채널 만드는 애가 제일 돈을 잘 많이 벌거든요. 완전 맞는 말이지. 네, 그리고 요번에 나왔던 그 유리 안에 들어있는 과일 자르는 것 같은 베오3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 몇십만 그냥 며칠 만에 찍어서 막 돈 쓸어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걔네가 가장 사실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찌라님이랑 완전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거는 완성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사람들의 도파민만 자극하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AI가 지금 현재 가장 잘 할 수 있죠. 근데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 안에 넣으려면 그게 신뢰도가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종 검수를 인간이 하지 않기에는 여전히 회사에는 찌라님 같은 그 조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손을 어쨌든 태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솔로프레이너들은 어느 정도 내가 한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거기까지 내가 못해. 그거 어떻게 내가 다 봐. 그러니까 네가 본 걸로 그냥 대충 어떻게 하자.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로 내가 믿고 가자. 근데 이제 회사 안에는 어쨌든 그걸 컨펌할 인간들이 존재하잖아요. 리소스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도입을 하는 거를 아직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기도 하고 완성도가 확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완성도가 더 중요하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내일까지 그 가구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로우 데이터를 내가 커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가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서비스에 도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이제 이론적인 이슈가 있고 또 이제 이건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하드웨어와 물리적인 이슈로 들어가면은 또 되게 복잡한데 이제 내 모델을 만들려면 내가 GPU 사야 되고 내가 장비해가지고 내가 학습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빅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 장비를 확보와 내 학습하는 거에 대한 힘듦이 있죠. 그래서 이제 되게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눈이 높아진 거예요. 구글이랑 GPT 싸우는 걸 보다 보니까 얘네는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IDC 센터를 짓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의 집에서 우리 GPU 몇 장 살 수 있냐? 야 그거 하나 2천만 원짜리인데 그거 한 10장만 사볼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 현실 세계로 가면 또 이제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네이버가 그 다른 데 쓰려고 잔뜩 사놨던 데이터 센터 땅을 그 AI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건 뭐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밖에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땅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돈도 있고 기술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다들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 기다리고 있는데 돈 있어도 안 주니까 그쵸. 어려운 건데 아무튼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 빅게임에서 이제 이런 자잘한 것들이 왜 안 되지? 라는 답답함들을 우리는 이미 불편함을 실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 나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더 기니까 열심히 그럼요.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아직은 저는 기회의 땅이라고 보고 기회의 땅이 끝났을 때는 그냥 약간 사회주의로 가야 되지 않나? 그냥 기본소득 주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 같이 잘 놀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소비가 오히려 더 선이고 그런 세상이 뭐 언젠간 올 건데 아직 저희 세대 때 올까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그게 결국에 그거잖아요. 인간이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이제 로봇가 모든 생산을 담당할 것이고 인간은 손댈 필요가 아예 없고 로봇이 만들 것이고 AI를 AI가 만들 것이고 스카이넷이 인류를 전멸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그 어떤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는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월이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뚱뚱해져 가지고 그
그 체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체어 타고 다니면서 화면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그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을 할 필요 없어. 일은 다 기계가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놀 것인가.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약간 인타임 그 영화에 보면 정말 두 개, 세 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이제 양극화돼서 다 버리고. 정말 그냥 남은 최후의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솔로프리너로서의 생각은 저는 그런 디스토피아를 예상을 하는데 그쪽 문을 내가 닫고 들어가야 된다. 나는 저쪽에 문 닫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벌려놓은 시간 동안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거 진짜 실존의 문제로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고민이 굉장히 약간 생존의 문제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렵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AI가 주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솔로프로 돌아옵시다. 네. 네, 시간이 많이.